같은 서울 하늘 아래지만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곳. 예부터 서리풀이 무성했다는 상서로운 땅 서초. 이름만큼이나 집값 비싸기로 손꼽히는 이곳으로 한 남자가 이사를 온 건 11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2004년도인가 38 그때 대출 없이 사갖고 왔잖아요. 그때는 13억 5천 거의 14억 이랬었는데. 명문대 출신이라는 남자는 몇 년 뒤 둘째 딸까지 얻었는데요. 이웃들 눈에 비친 엘리트 아빠의 가족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답니다. 남자 착하대. 아, 대학원까지 나왔다면서. 어디 나왔다거든가. 경영학과 나왔대. 애들도 막 전국 1등하고 둘 다 예쁘고 항상 웃어요. 밝게. 애들도 그래. 그런데 지난 1월 6일 네, 여기입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서초동, 서초 4동. 서초동이 서울인가요? 네, 서울 서초동. 잠시만요. 저희 충북 갔느라 서울은 제가 지금 연결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신고자의 담담한 목소리 때문인지 비극을 눈치챈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동 지령지상에는 애들이랑 집사람 먹절라 죽였다고 신고자 충북에서 남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내와 두 딸을 숨지게 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40대 가장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격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된 이는 바로 11년 전 엘리트 아빠로 강남에 입성한 48살의 강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가족들이랑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범행 후 강 씨는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뒤 다시 경북 문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를 알아본 건 검문 중이던 경찰이었는데요. 바로 추월을 해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황해하면서 그 당시에 잠깐 차량 후진을 하려고 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도주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딱 잡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생각을 했는지 체념을 한다는 게 이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체포 당시 강 씨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답니다. 수갑을 처음에 보니까 손목에 자해흔이 있었습니다. 자해 흔적. 이렇게 이제 옷 젖은 거에 대해서 옷이 이렇게 왜 젖었냐 이러니까 아 죽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러니까는 대청 때문에 죽으려고 들어갔다. 근데 못 죽었다. 강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대청호는 지난 연말 가족 여행길에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호수로 차를 몰아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 가족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부인과 큰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선 용기가 없었지만 가족의 목숨 앞에선 몹시도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강 씨의 범행 동기는 실직과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신만 세상을 등지게 될 경우에 남아있는 배우자 그리고 사순기에 있는 그 두 딸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1년 넘게 고시원을 출퇴근하며 주식 투자에 매달렸답니다. 투자금은 2년 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 5억 원. 12월 달에만 반절만 내게 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무실 내에서 나간다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고시원을 나간 후 그는 결코 성공해서는 안 돼. 아니 세워서도 안 될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만 겁니다. 살해한 동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석연치 않죠. 뭐 재산 쪽이나 이런 쪽은 화목한 가정이었고. 다른 빚은 없었나요? 그 5억 원 외에는 없습니다. 형사도 이웃들도 그가 밝힌 살해 동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막판에 몰려갖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그 사람은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자식을 키우려면 뭘 어디 편들이 나가 뭘 못하겠어요. 이 아파트 그래도 고가인데 대출이 5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6억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가 유일하게 답한 것은 생활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도 실패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돈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돈이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 상태고 원래부터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고 그 부분에서 배우자가 이제 대출금은 좀 빨리 좀 갚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대출금을 일찍 갚자고 제안했고 강 씨가 그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는 왜 솔직히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한 걸까요?
가장으로서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그 본인으로서는 직장 그만두고 세대주로서의 그 부담감. 남편이 지금 매니아라 그랬는데 생활비는 딱딱 준다 그랬었는데. 게다가 그곳은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비로 유명한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애들 학교 때문에 다들 막 여기로 오거든요. 좋은 학교라서 애들이 좀 자기 집 애들이 천재 같다 하면 여기로 다 와요. 강 씨의 두 딸은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1학년이 400명이면 거의 380명은 온다고 봐야 돼. 패션쇼를 방불케 하교 등하교 시간에 딱 보면 아 이거 금년에 이 선글라스가 유행하는구나, 이 굿즈가 유행하는 거고. 어느 과목 한 과목 일주일 선생님이 지금 150이에요. 그럼 둘이잖아 아이가. 그 과목만 하는 거 아니야. 영수국 다 하는 거야. 1,000만 원 들어가. 애 둘이면. 혹시 10년 넘는 강남살이와 아내의 씀씀이가 실직한 가장인 강 씨에게 큰 부담이었던 건 아닐까요? 수소문 끝에 강 씨의 딸이 다녔다는 학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 애들은 정작 과외를 많이 시키고요. 학원은 주로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이 동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많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성적도 늘 잘 나왔었고 자존감도 높은 아이였고 아이하고도 소통이 늘 있었던 모녀지간이었기 때문에 큰딸이 다녔던 논술교습소의 한 달 학원비는 12만 원. 강 씨의 아내는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들이는 학부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달랐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학원도 안 보내면서 그렇게 엄마가 하는 집은 그 집밖에 못 봤고. 지인이 기억하는 강 씨 아내의 모습도 이를 뒷받침했는데요.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뭐 명품 케이크나 이런 것도 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들고 왔던 기억을 못 하겠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이 명품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른바 강남 엄마의 전형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 씨를 괴물로 만든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더 이상 사회적인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결국 이제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분은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빌린 돈을 가지고서 집에다가 생활비를 주면서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해왔던 거죠. 뒤로 미뤄왔던 거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내 통장에 잔고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나요? 아내의 통장에 3억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액의 통장 잔고도 왜 그에게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명문대 출신의 강 씨는 5년 전까지 외국계 기업을 다닌 엘리트였습니다. 임원이셨죠? 상무님, 강상무님이셨으니까 거의 파이낸스 담당하셨는데 그 파이낸스가 회사에 한 명밖에 없어요. 강 씨가 외국계 기업을 그만둔 뒤 다음으로 취직한 곳은 작은 규모의 화장품 회사였는데요. 일을 좀 잘하신다? 일하시는 분 깔끔하게 하신다? 꼼꼼하게 하신다? 이곳에서 재무를 담당한 그의 직급은 전무였습니다. 여기서 2년 일하고 나가실 때는 뭐 본인의 위주로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꼭 이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나보다는 다른 데 또 비전을 두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세운 비전은 현실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었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고 다시 일어서기는 등 현재의 한국 이제 사회를 봤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게 힘이 들었고 또 평균 세대 보면 80세까지 이렇게 살고 하는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남았는데 헤쳐나갈 수 뭐 있을까? 최고의 학벌, 최고의 회사, 그리고 완벽한 가정의 아빠로 살아왔던 강 씨에게 실패나 좌절의 경험은 없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도 보면 거의 이제 장학금을 받는 수준 정도 이렇게 FM식으로 FM 장학금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미처 준비할 새 없이 다가온 초라한 현실에서 그가 본 것은 깜깜한 미래,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이었던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한 거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온 것에 젖어서 쭉 발전하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건 아닐까. 경제 성장과 함께 자라난 세대, 민주화를 이뤄내고 IMF를 이겨낸 세대, 그리고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달렸던 세대. 40대인 강 씨가 벌인 비극은 이번이 마지막인 걸까요? 옛날의 중산층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중산층의 개념이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화권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받았을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거 좀 나는 조금 이해가 간다. 공감이 간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오, 말도 안 돼, 미친놈이야,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사랑이고 책임이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그 용기와 결단으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돌렸습니다. 못 보겠다. 사진을 해서 근데 제신하니까 얼굴을 돌리고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몹시도 따랐던 큰딸의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강 씨가 가보지 않은 길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들어섰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먼 훗날 그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낯선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고 말입니다.